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사이드입니다. 날씨가 정말 쿵하고 겨울이 돼버렸죠. 갑작스런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요, 사람이 존재만으로 에너지를 내뿜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비슷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에고가 큰 쪽보다 작은 쪽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였거든요. 마치 큰 돌과 작은 돌을 탁 던졌을 때 큰 돌이 만든 파동이 더 클 거 아니에요. 큰 파동이 작은 파동을 이기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비슷한 두 에너지가 충돌을 하면 에너지가 큰 쪽은 별 감흥이 없는데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감정이 일렁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놀랍게 생각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. 가벼운 접촉사고, 교통사고가 났던 경험이 있어요. 아무리 작은 사고라고 해도 일단은 보험사 불러야 되고 좀 불안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. 놀라서 막 심장이 울렁울렁 거리고 있는데 그때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해주시는 분이 등장을 함과 동시에 제 불안이 확 내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. 그분이 굉장히 인상이 온화하시고 뭔가 여유롭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마도 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고를 다 처리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신기하다.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뭔가를 하지 않고도 사람이 이렇게 진정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었어요. 그리고 또 강아지와 산책할 때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느꼈거든요. 나와 강아지가 그냥 우리 갈 길을 가는 것 뿐이거든요. 그런데 누군가는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누군 또 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뭔가 애쓰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또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불러오기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너 잠깐 좀 이리 와봐 라는 말을 마동석 씨가 할 때와 황광희 씨가 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러면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. 더 극단적인 비유를 해보면 그냥 마동석 씨가 너 왜 이렇게 했니? 라고 질문하는 것과 황광희 씨가 너 이 자식 나 정말 열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두 장면을 떠올려도 어느 쪽이 더 위압감을 주는지 불안의 에너지를 더 촉발시키는 게 어느 쪽인지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자기계발서나 뭐 유튜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전술을 써야 될까? 저런 식으로 행동 패턴을 바꿀까?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곤 하지만 뭐 그런 노력은 좋아요. 하지만 결과적으로 존재가 바뀔 때만 타인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치유도 줄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상담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요. 전이와 역전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. 이제 전이라는 것은 상담을 하러 온 내담자가 상담자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이제 상담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 외에 다른 느낌으로 상담자를 보는 그런 거고요. 내담자 쪽에서 상담자를 마치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엄마가 나를 어렸을 때 굉장히 괴롭혔는데 상담자가 어느 순간에 마치 내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그 시기가 오기도 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을 어떤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정말 분명하게 일정하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상대방도 에너지를 내뿜고 나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에고를 통해서 상대방을 투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뒤엉켜서 지금 보는 사람에 대한 상을 만들게 되거든요. 역전이는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보는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상담할 때 상담자가 되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역전이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치유되지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한 에고를요 건드릴 만한 내담자가 꼭 오게 돼요. 그러면 그 내담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도 보고 공감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나와 같은 에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더 강력한 경우에 상담자한테 역전이를 불러일으켜 버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상담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.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가 부딪히고 에너지가 작은 쪽에서 더 격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보면요. 살이 찌는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. 그런데 나는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. 그래서 약간 통통한 정도로 만들었어.
그런 상태에서 앞에 누군가 많이 살이 찐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됐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앞에 앉은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살이 찌는 것에 대한 혐오감, 불편함 그런 느낌들이 올라오면서 상대방이 미워지고 체중 관리 좀 하지.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또 먹지? 막 이러면서 내부에서 막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살이 찐 사람이 그 반대편의 사람을 봤을 때는 그냥 통통하네. 아무 별 반응이 없겠죠. 그리고 이 비슷한 상황을 자신이 너무 말라서 컴플렉스인 사람인 경우는요, 오히려 살이 좀 찐 사람을 봤을 때 부러워하거든요. 그래서 앞에서 말한 사람처럼의 그런 불편감이나 혐오감,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건드려졌을 때 감정적으로 그것이 올라오는 거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. 누군가 나에게 정말 불편한 감정을 올려줬다면 그거는 네 안에 그 에고가 있어. 이거를 탁 집어서 알려주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되겠죠.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라는 드라마를 봤어요. 이 드라마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. 회사에서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막 심한 언어폭력 그리고 신체적 폭력까지 당하신 분이 나오거든요. 근데 정말 쪼그라들어요. 사람이 정말 쪼그라들어서 제가 정신병동에 입원할 정도까지 되거든요.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거구나.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, 한 사람은 좋은 사람, 한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둘의 공통점은요, 내면에 열등감이 있다는 거거든요. 근데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 쪽에서는 열등감이 더 크고 그 피해자는 열등감이 좀 작은 거예요. 그래서 비슷한 에고를 가진 사람이 만나게 된 거고 가해자가 피해자 쪽으로 에너지를 확 올려줘 버린 거죠. 그래서 피해자는 정말 숨어있던 열등감이 확 떠오르게 되면서 내가 정말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너무 잘 만들어진 드라마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차후에 후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드리면 결과적으로 나란 존재, 내 안에 있는 에고에 따라서 나의 사고나 감정이 유발되고 내 안에 있는 거를 타인이 건드려져서 그게 표면에 떠오르면서 이렇게 사고와 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런 흐름으로 나의 현실이 창조가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에고들 이미 존재하고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이 에고들을 왜 정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. 우리는 정말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말을 해서 이런 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.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나와 비슷한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에너지를 충돌시키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에고를 정화하고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흐름이고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자꾸 외부를 향하는 마음 내부로 또 잘 들여다보시면서 조금 더 밝아지시고 맑아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